안녕하세요. 에이덴 민선동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처음에 소개받기로는 한 200분 정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적은 인원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저희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 좀 짧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장비적인 문제가 있어서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었는데 지금 사운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약간 정숙해 주시면 저희 가져온 장비로 충분히 사운드는 들을 수 있을 거니까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에이덴이라는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프로덕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덕션 이후에 저희가 광고 마케팅 쪽으로 좀 영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좀 이러저러 많은 변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서 지금 저희가 간략하게 작년에 제작했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저희가 2017년도에 제작했던 결과물들이고 2018년도에는 저거 외에 다른 것들을 지금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릴로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영상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웃풋 결과물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제작된 결과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라고 표현되는 것들 영상 제작물들이고요. 앞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영상에 관심 많으셔가지고 모인 분들 맞나요? 네! 혹시 영상을 좀 많이 제작해 보신 분들 한 적어도 10편 이상? 중학생분들도 있는 것 같고 고등학생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 계신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 우리가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콘텐츠라고 부릅니다. 그 콘텐츠에 대한 개념을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란 기본적으로 디지털을 통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디지털 정보 그리고 다양한 영상들, 게임 소프트웨어들까지 모듈이 다 저희 다루고 있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정보들, 즉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휴대폰이나 카메라나 모든 것들에 지금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전 거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매스미디어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은 대부분 TV 매체 아니면
영화 아니면 게임 등에서 대부분 다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어떤 환경에서든 다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셨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로 지금 전환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자 하는 영상들의 목표나 영상들이 어떻게 퍼지는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론만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은 옛날 전통 미디어라는 매스미디어에서 TV에서 주로 다루고 있었죠. TV 외에 다루고 있을 만한 것들은 영화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게임 정도가 있었는데 예전에 TV에서 다뤘던 매스미디어들이 지금 정보가 많이 활성화되고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접한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인터넷 환경이 발달됨에 따라서 1인 미디어로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들 넘어가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영상을 접하고 영상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들이죠. 간혹 먹방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다양한 유튜버들이나 다양한 많이 아시는 것처럼 대도서관 같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영상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영상에 가져야 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들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외의 것들도 좀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된 영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이 세 가지를 꼭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작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상을 다룸에 있어서의 재미적인 요소는 사실 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행동을 하고 조금 더 웃긴 얘기들을 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하게 되면 재미는 쉽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와 감동이 있는데 정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가 정말 옳은 정보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 그런 정보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상의 정보들은 한번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한 돌이킬 수가 없죠. 이미 사람들이 그 영상 정보를 확인했기 때문에 요즘에 좀 이래저래 팩트가 체크되지 않은 영상들이 많이 배포되면서 사회적인 많은 이슈들이 발생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정보를 다루는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정보를 가장 크게 잘 유념하고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부분인데 사실 감동을 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슬픔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감정을 개개인별로 다 다르게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약한 감정에만으로도 충분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슬픈 장면이 나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감동을 주는 영상들은 엄청나게 큰 설계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제작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상 포맷에 있어서 재미 그리고 정보 그리고 감동을 선택하는데 약간은 고려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의 감동을 전달해 주는 게 영상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보고 그리고 듣고 이야기하고 공유를 하게 되죠. 지금은 이 프로세스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영상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방영이 되고 그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들이 옆 사람과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그런 공유된 영상들이 나중에 어떻게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상의 결과물들이 대중적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개개인별로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고 그 만든 영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작된 영상들을 사회적으로 배포를 통해서 어떻게든 나의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한테 도달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자 하고 한 목표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제작을 하고선 책임감 있는 배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우선은 감동적인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잘 들리시나요?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고자 하는 영상을 나중에 알게 되면 청소년 아빠 김용호, 난 희망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그날 저 영우 아버지 될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려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하고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친정서류를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고생도 못했더니 하나도 장난이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했던데 그렇죠. 항상 난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 어떻게 감동이 좀 전달되시나요? 아직은 약간 공감대가 안 찰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직장인들에게는 대단히 큰 공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영상인데 아직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덜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어떤 게임을 제일 많이 하세요? 배그. 배그요? 알겠습니다. 포인터 건드지 이거 알아. 이거 이상한 거 시켜가지고. 이거 대학생 있는 거 진짜 역시 유튜브 충이 이때 만드는 거. 진짜 너 유튜브 개 많이 한다. 죄송합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빨리 낙하하는 방법은 사실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핑을 찍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내려서 약 230m 혹시 보신 분? 까지 수평으로 날아간 다음 수직 여기도 낙하를 아시네요.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물리학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은 아닙니다. 이 깃풀이라고 하는 미디어 스타트업 그룹에서 만든 콘텐츠인데요. 요즘에 배틀그라운드들 많이 하시죠. 저희가 배틀그라운드를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 위치를 빨리 도달해야지 이상한 몽골임을 몇 번 아이템을 파밍하고 다른 사람들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조금 더 설명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려는 콘텐츠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도착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원에 숨겨져 있습니다. 원이 굴러갈 때 원 위에 한 점이 그리는 궤적을 사이클로이드라고 합니다.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 내려갈 때가 최단 거리인 직선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직 어려워지죠? 낙하를 하다가 수평으로 날아갈 때 그리는 궤적이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론상 제일 빠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곡선을 따라 낙하하는 가장 빠른 걸까요? 하늘에서 땅까지 낙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평으로 날아가다가 어떻게 도움이 좀 수직 되시나요? 낙하를 하는 방법. 두 번째, 수직 낙하를 하다가 수평으로 날아가는 방법. 세 번째, 그 중간 속도를 유지하며 대각선으로 이미 보신 날아가는 분들은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 받으신 분 있으세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세 가지 경우를
속도와 시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이동거리를 나타내는데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같은 시간일 때 면적이 다른 그래프보다 많은 것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넘어가겠습니다. 더 많은 이동거리를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가장 먼저 착지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영상에 있어서의 팩트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재미를 주는 영상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 흥미가 있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고 정보가 있는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모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영상에서 아니면 정보에서 아이템을 가져와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때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공유를 하게 됩니다. 원래 깃벌이란 그 미디어 스타트업이 이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실 아는 사람들만 많이 알았거든요. 근데 이 배틀그라운드의 영상을 만들고 나서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팔로우하기 시작하고 영향력이 한 100배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충분히 공유되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면 충분히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 누구도 다 대도서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기획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영상을 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촬영 장비일 수 있거든요. 촬영 장비를 어디서 어떻게 수급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룸에 있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사실상 영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고 정보를 가지고 아니면 또 누구한테 감동을 주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여러분들의 기획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빨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플래닝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획에 있어 가지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시작은 어떤 부분을 구성하고 엔딩은 어떤 부분을 구성하고 중간에 트리거는 어떻게 넣었을 때 영상이 재밌게 되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포맷들을 제작하는데 비디오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이벤트 그리고 게임 그리고 슬라이드 쇼 이런 다양한 포맷으로 여러분들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 안에 들어가는 요소도 충분히 이것들로 활용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영상 안에 또 다른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영상 안에서의 정보를 위해서 피토그램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영상 안에서의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영상을 제작할 때 내 영상에 대한 포맷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상의 기본적인 초기 기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상의 콘텐츠 타입을 잘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상의 목적들이 이것은 리뷰를 해야 되는 영상이냐 아니면 인터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퀴즈냐 아니면 사람들과 하여금 무언가의 선물을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기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 타입이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 많이 보시는 먹방이나 게임 방송들을 보시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리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다양한 여러분들의 유튜브에서 많이 소비되는 것들이 대부분 리뷰와 인터뷰 내에서 대부분 영상들이 소비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외의 것들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영상을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상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영상이 나오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상이 소구될 수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보통은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많이 접하게 되시죠.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소구되는 영상 플랫폼이죠.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널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는 많이들 이용하시니까 약간 넘어가도록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인스타그램은 1분 이상의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바이럴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1분 이내에 짧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자막입니다.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80%가 사운드를 안 듣는다고 하네요. 사운드를 안 듣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인터뷰나 리뷰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다
마음을 먹었으면 여러분들은 가장 자막에 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저희 릴을 만든 것들 중에서 중간중간 자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게 사실상 예전에 저희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기 전에는 자막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근데 자막이라는 것들이 많이 활용되는 것만큼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담길 수 있는 포맷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의 목적을 잘 잡아야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것만큼은 달성을 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내 영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게 되면 페이스북은 뷰가 가장 중요하죠. 사람들이 얼마만큼 내 페이스북 콘텐츠를 많이 보느냐, 이런 것들로 내 영상이 잘 됐다, 아니면 좀 약간 이번에 뭔가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니면 웹, 그리고 내가 뭔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내 영상을 보고서 나한테 들어왔느냐. 유튜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개인 채널을 발행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죠. 그 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만든 영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화제되고 많이 검색을 하게끔 유도시키는 것도 하나의 영상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상은 다운로드를 많이 안 받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운로드를 받아야지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 만한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굳이 다운로드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영상에 댓글이 필요한 경우가 아예 없진 않고요.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그런 것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플랫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방송을 하고 어떻게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댓글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상의 골, 가장 최종 목표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의 기본적인 목적은 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만든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큼 많이 보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큰 지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같이 광고를 다룬 사람들에 있어서는 단순 영상 뷰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내 브랜드가 사람들을 하여금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하나의 큰 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검색을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유입, 그리고 많은 공유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내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바이럴시키고, 그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검색할 수 있을 만한 지표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어 있어가지고 내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하여금 보게끔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게 끝이 아니라 내 영상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차근히 잘 설계가 돼야지 여러분들은 공유가 일어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트리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영상 2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트리거 포인트가 많이 없죠. 감동을 전하는 거는 울음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나 정보성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의 재미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배틀그라운드라는 포맷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전달했죠. 근데 이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지만 반전 포인트들이 발생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게 설계를 해가지고 영상의 특정 타이밍에 이 트리거로 작용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는 영상을 바이럴시킬 수 있겠죠? 그 예를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국 심장재단에서 영국에는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 10%만 생존한다고 하네요. 이 10% 생존율을 33%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진행하기 앞서서 기획이 들어가죠. 트리거 포인트와 배려 포인트를 확인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둘 거냐, 아니면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선 약간 구강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약간 겁나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리거 포인트, 긍정적인 것들과 부정적인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게끔 좀 바꾸고, 그리고 충분히 손으로도 이제 일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목적인 사람들이 10%의 심장 소생률을 3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통해 가지고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My name is Vinnie Jones, and I'm going to teach you a lesson you'll never forget.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being tough comes in 보시면 handy. 아시겠지만 절대 Say 사람을 something 살리는 is 것도 안 collapsed in 되는 front of you. What do? We need a volunteer that ain't breathing. Here's one I made earlier. First thing you do is you check him over. If he ain't responsive or he ain't breathing, or he's making noises like this, then his heart will stop working, he's having a cardiac arrest. Look lively. First call 999. Then you do hands-only CPR and no kissing. You only kiss your missus on the lips. Watch. Lock your fingers together, knuckles up. Then push down, right on the socket. Push down 5 or 6 centimetres. That's about 2 inches in old money. Push hard and fast, about 2 times a second. Like to the beat of 이런 Slam 것처럼 Live. 그 누구도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수행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여금 심폐소생술을 일이 아닌 손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해당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상 제작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팩트 체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영상들이 정말로 옳은 정보인지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정보들이 다른 여러분들의 영상이 혹시나 100만 뷰가 될 수도 있고 1000만 뷰가 될 수도 있고 1억 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올바른 영상 정보로서 충분히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짧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구글에서 콘텐츠 마케팅 주기율표라고 검색을 하면 해당 차트가 나옵니다. 이 해당 차트를 잘 보시면 내 영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영상이 어떤 형식이어야 되고 그 형식을 통해서 어느 곳에 영상이 발행이 되고 그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며 그리고 그런 얻고자 하는 무엇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골을 잡겠죠. 그리고 골을 잡음에 있어서 트리거 포인트는 뭐가 되고 어떤 지표와 아니면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할 수 있는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많지는 않거든요. 가볍게 해석하셔가지고 잘 보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해당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콘텐츠 마케팅 주기율표를 검색을 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것들 중에서 말씀드렸던 재미와 그리고 트리거 포인트를 잘 활용되고 목적이 확실한 추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합니다. 다 익었어? 봐봐.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볼게. 앉아봐. 내가 엄마니까.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지? 우리 오늘 시장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시장. 시장 좋아. 빨리 가자. 그래. 얼른 가자. 호떡 사러 가자. 웬 호떡? 호떡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러 가자. 알았어.
먼저 반찬 좀 설명할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시네. 아유 여전들 하셔. 무언 무침도 있어요? 아 방금 다 들었어. 일로 와서 맡아봐요. 맛있어. 맛있어요. 우리 명란젓도 좀 살까? 명란젓 좋아하죠? 호떡 사러 가자.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일날 왔었나요? 얼마나 찾았다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속상하게. 언제부터 이런 거 좋아했다고. 아니, 호떡 좋아하잖아. 내가 좋아하잖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일날 오셨나요? 나는 늘 네가 학교 갈 때 챙기려고 했지. 학교는 자꾸 누가 간다는 거야, 엄마!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부담과 책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 곁에 치매 국가 책임제.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처음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한테 받은 정보는 치매라는 것과 그 치매를 걸린 사람들의 행동 패턴들이었을 것입니다. 치매를 걸린 사람들은 아이 같아진다고 하죠. 아이 같아짐에 있어가지고 그 아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아이를 표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트리거 포인트로 반전을 줬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들이 처음에는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분 정도까지는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다가 트리거 포인트가 생겼을 때 다시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 구조를 잘 파악해가지고 기획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해당 영상 같은 약간 친밀하고 계획적인 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획적인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연출을 잘 기획하시면 해당 영상과 같은 스토리를 잘 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고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다 쓴 것 같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상들을 잘 제작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영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작은 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커다란 움직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